상황인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퇴진 시기를 국회가 정해달라고 했는데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시에 국회의장실이든 어디든 국회에서 만나게 되면 이것도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김광덕 미주한국일보 서울뉴스 본부장,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 교수님, 네. 지금 속보,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11시 회동한다는 것, 네. 아무래도 어제 대국민 담화에 대한 그 여야의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예. 인식을 분명히 하고는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네. 담화를 보면은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야당으로서는 현재와 같은 그런 탄핵 전열을 흐트리기 위한 예. 그런 정략적 발상의 담화가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머뭇거릴 경우 탄핵의 동력도 상실하고 비박이 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초지일관 탄핵을 밀어붙이되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임기 단축이라는 그런 카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여당과 이렇게 대화를 해서 어떤 그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을지 그런 응수타진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다만 설사 이런 임기 단축의 어떤 일정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어제 분명히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퇴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정은 정해지만 그러면 법 절차가 뭐가 있느냐.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는 법 절차라는 것은 개헌 외에는 현실적으로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이 내가 언제까지 물러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확약을 하고 나서면 모르지만 어제 그런 얘기는 일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계 원로들도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정성이 부족하다. 가장 아쉬운 대목이기도 부족하다. 하고 말하자면 일종의 시간 벌기 내지는 탄핵 전열 흐트리기 이런 정략이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일단 의장과 3당 대표들이 만나서 일단 협상의 어떤 물꼬를 트야겠지만 야권으로서는 9일을 넘길 수는 없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도 계속해서 어제 대국민 담화가 나왔는데 이걸 갖고서는 꼼수다. 탄핵만 주장하면은 국민적 비판이 거세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는 여야 그 3당 원내대표와 만나고 국회의장과 만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의장하고 3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논의의 주제는 오늘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주 의제는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예산안 처리가 12월 2일이지 않습니까? 예산안 처리 전에 예산안 처리 문제가 일단 가장 시급한 현안이고. 근데 그 문제 가지고는 지난 중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왜 그러냐면 아까 좀 3당 대표 회동에서 보면은 요지가 뭐냐면 어저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꼼수고 술수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현재 대통령의 퇴진은 본인이 스스로 하야하거나 탄핵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스스로 하야하지 않으니 조속 일단 탄핵의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데 세 사람 의견이 완전히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일치했죠. 근데 이제 당 대표들의 의견이 당의 공식 입장인데 원내대표들이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퇴진 일정 협상이라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했잖아요. 대표들이. 그럴 때 오늘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원래 모인 의도는 그러니까 예산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예산안 부수 법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개헌 문제 특위 같은 구성하는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아마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제안했으니 국회 차원에서 협의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회라고 하는 거는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하는 거예요. 당대표가 국회 대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 그런 걸 논의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탐색전 오늘 본격적으로 임기 단축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런 걸 이제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개헌 문제 같은 거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안 문제라든가 이런 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탐색전을 벌이는 그런 정도 단계다. 그래서 한번 잽을 날려보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지는 지금 당에서 새 야당이 본격적으로 임기 단축 협상은 지금 아까 당대표들 입장 보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당장은.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표면적으로 그러면서 일단은 아까도 봤지만은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새해를 국민들 심정은 새해를 박 대통령 같이 네. 맞기 예. 싫다는 입장이다. 이런 건 뭐냐 하면 즉각 또는 연내 퇴진하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그런 건 이제 여당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든 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는 어떻든 첫 그런 회동이라는 데서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이 제안했던 내년 4월에 퇴진, 그리고 퇴진하면은 2개월 뒤에는 대선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준용한, 그거에 준거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여야가 논의합시다. 근데 오늘 만나면서 11시 만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던질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예. 않을까 싶고요. 우선은 이 국면이 생긴 초기로 좀 돌아가 보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국회 방문해서 의장 등 그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그 거국 내각 총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첫 번째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게 야당이 그거를 이런저런 이제 거절을 하면서 이제 이 사단이 생기고 1, 2, 3차 담화가 있었는데 어제 3차 담화 그 내용 자체가 뭐 진정성이나 의도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에는 지금 그 새누리당 내는 탄핵 국면에 대해서 교란이 생겼고 예. 정치권 전체 야당과를 합쳐서는 이제 거기다 개헌 문제까지도 해서 이제 혼란이 생겼고 그다음에 어제 담화를 통해서 여전히 뭐 사익은 추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하시면서 이제 국민들 이 촛불 민심은 또 그 법적 처리 문제까지 해서 이제 계속 혼란과 교란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로서는 그리고 국회의장으로서는 예. 지난번 한번 그 총리 건에 잘못된 건을 국회가 이제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흘러가는 거 보면 야당은 일단 그 2일 내에 원래 그 계획을 잡았던 2일 내에 탄핵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쪽엔 이제 협상 전략일 것 같고요. 불가피 비박계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이 상황대로 가면 전 9일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또 높은데 예. 그 사이에 그러면은 국회는 대통령이 던져놓은 숙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합리적으로 향후 있어야 될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될 숙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거를 오늘 전 그 여야 대표들한테 요청을 하고 그 논의를 시작해 보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비박계가 키를 쥐고 있는 건데 저희가 앞서서 그 3당 대표들의 회동 모습을 봤지만은 네.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박 대통령 탄핵 안 하면은 비박이 죽는다. 비박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기보다는 좀 약간 강경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의 발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협조죠. 뭐 얼핏 들으면 협박 아니냐 이거. 그런 그러나 생각도 듭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예를 예. 들면 비박이 어제도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회군을 할 경우 예. 그러면은 탄핵을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회군해서 과연 비박이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또 친박과 어떤 공통분모를 마련해 가지고 예. 새로운 어떤 새누리당으로서 황골탈퇴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박지원 대표가 현실적인 그런 내용을 비박들한테 확고하니 네. 너희들의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좀 숙고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전달해 준 거 보고 예. 다만 야권 입장에서는 탄핵은 탄핵대로 가결을 하되 정치 일정 로드맵은 탄핵 전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탄핵 후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탄핵이라는 이 주도권을 쥐어야만이 꼭 탄핵한다 해서 꼭 헌재 끝까지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로드맵을 적어도 대통령이 물러나면 돼요. 닉슨이 그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탄핵 안 나오니까 나 그럼 물러나겠다. 내가 탄핵으로 가는 것보다는 내 자진하야겠다 해서 가버렸거든요. 예. 그래갖고 박수를 받았어요. 역시 그때 이제 또 특사까지 특별 사면까지 받았고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지금 상태에서 어떤 일정을 정할 경우 이 탄핵의 동력이 상실해 볼 수도 있고 국회가 일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하고 또 협의라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 거고 이런저런 거를 하다 보면 완전히 동력을 상실해 버리고 분노한 이 촛불 민심을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을 하고 그렇다고 또 탄핵 이후에도 개헌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탄핵이 딱 무결되면은 정치권은 다른 일을 할 일 없어요. 뭐 탄핵하는 헌재에서 논의하면 되는 거 특검은 특검대로 하는 것이지 뭐 정치권 일이 하려는 것은 별거 없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해보고 이제 법안 심사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치 일정을 다시 논의해도 되고 또 개헌 문제도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하고 대다수 정치인이라든가 상당수 국민들도 개헌의 필요성, 이거 탄핵과는 별개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헌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야당은 지금 상황은 예. 탄핵의 전열을 흐트리면은
야당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어제 담화를 보시고 아쉬웠던 점은 너무나도 아쉽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스스로 좀 밝혀줬으면 혼란이 참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시점은 얘기하지 않고 그야말로 국회에 공을 던졌습니다. 근데 좋다 이거죠. 이제 이런 상황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퇴진 시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논의 과정에서 친박계 의원들은 포함이 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여론은 예. 현재 국회에서 차원에서 이제 합의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 국회 차원에서 3당 네. 국회라고 하는 거는 3당에 이제 대표가 있고 원내교섭단체 예. 대표가 있으면 이제 원내 대표들이 모여서 국회의장과 함께 합의해달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친박의 대표인 이정현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정현 대표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개파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고 또 지금 친박은 여러 가지로 원죄를 가진 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해를 같이 하는 이해를 같이 하고 사람들이라고 결국엔 박근혜 인식을 하고 대통령의 이러한 여러 최순실 이런 사태 예. 여러 가지 게이트에 사실 공범으로 지금 촛불 민심에서만 가보면 그렇게 주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걸로 인식되고 있기 예. 때문에 친박이 있기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친박 스스로도 거기에 뭐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박계에서도 이번에 당의 이런 협상은 원내대표가 나서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정수영 원내대표는 낀박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박 대통령의 어떤 담화는 순수성이 이제 의심받고 있는 이유가 예. 크게 세 가지인데 아까 했지만 퇴진 시기를 전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혹 국회에 떠넘겨 가지고 국회가 합의 못하면 혹시 계속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국회에서 진짜 우리가 합의가 잘 못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을 한 바로는 국회 여야 의원들한테 뭘 좀 작품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하면 싸우다가 끝났잖아요. 항상 보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다 공을 던지면 누구라도 저 싸울 거 뻔한데 저걸 퇴진 시기를 저분들한테 맡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야가 예. 지금까지 특히 이해가 걸린 이런 중요한 예. 이해가 걸린 거는 합의를 잘 못해왔거든요. 특히 못했습니다. 예. 이거는 내년 대선 일정하고 대선 일정이라는 건 대선의 유불리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개헌 문제도 거론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합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혹시 떠넘겨서 혹시 계속 하겠다는 뜻을 아니냐 하는 데서 의심을 받는데 어떻든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식 그 시기라든가 뭐 무슨 뭐 이런 거는 하는 거는 맞지 않은 거고 퇴진 시기를 정확히 밝히는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합의되면 빠르면 내일이라도 늦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원로들이 말한 것처럼 4월 말이라든가 3월 말까지라도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테두리 내에서 그건 정확하게 시점은 박힌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건 저는 국회가 정하는 게 바람직해요. 왜냐하면은 대선 일정이라는 걸 하고 그거를 환산해서 역으로 60일 전에 대통령이 퇴진하게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 퇴진한 후부터 60일 내에 선거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거는 여야가 내년 대선을 같이 뛰면은 하는 주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그걸 정하는 게 정확한 거는 국회가 항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언제 물까지 물러나겠다 이게 밝히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또 하나는 탄핵 발의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것 같고 탄핵을 교란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저께 그 앞부분에 사과를 하면서도 예. 나는 사익 추구를 한 적이 전혀 없다. 네. 이걸 밝히다 보니까 전혀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언론이 말하는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어제 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국회가 말한 합의된 시기에 박 대통령은 물러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국회가 합의해서 이뤄내지 못할 경우에는 원로들이 말한 대로 4월 퇴진, 6월 대선 이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로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안을 주셨고 대통령 거기에서 애매하게 이제 답을 해서 지금 네. 이런 혼란이 또 그렇죠. 생기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앞에 이제 우리 김 본부장님께서 다 말씀 주셨으니까 예, 거기다 이제 첨언을 해서 숨은 그림 찾기를 좀 해보면 네. 우선은 그 소위 말하는 친박 중진 혹은 네. 뭐 진박 간별사라고 했던 그 핵심 코어 예, 그룹들이 예. 과연 어제 대통령의 담화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회동을 했는지 아니면 흐트러뜨리려고 했는지 저는 지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사람들의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지금 얻고 있다면 그 양반들이 이제 이렇게 대통령께 진언을 드려서 대통령이 그걸 좀 받아들인 모양을 갖추면 대통령의 담화가 더 진정성을 얻을 수 있었는데 예.
이 양반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분들이 마치 우리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진언을 드렸더니 대통령이 수용을 하셨다라는 그림이 돼버려서 오히려 대통령 전 담화가 이제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면에서 숨은 그림이 사실은 그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이 친박 지도부가 즉각 사퇴해야 되는데 사퇴에 대한 답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국회가 향후 있어야 될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여전히 이 거국 내각이 됐든 아니면은 무슨 중립 내각이 됐든 총리 권한에 대해서 여전히 분명하게 말씀을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며칠 내에 이제 그 로드맵을 만들더라도 또다시 대통령과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총리의 권한을 갖고 어느 예. 정도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 이 정치권은 혼란이 좀 덮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다시 국회로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관련 기관들의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최현영 기자. 자, 여야가 지금 오늘 1차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 의혹 규명에 나섰는데요. 지금 파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파행은 아니고 잠시 예. 회의를 중지했습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첫 기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 등인데 오늘 출석을 요청한 김순환 검찰총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해 회의 진행이 잠시 중지됐습니다. 국조회의는 잠시 뒤 11시부터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대검찰청은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다시 열리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과 박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 삼성 합병 과정의 대가성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최순실, 차은택 씨의 문화계 국정농단 의혹과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찬성 결정을 한 경위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5일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기관 보고가 열리고 다음 달 6일과 7일에는 대기업 총수들과 최순실, 차은택 씨, 암종범 전 경제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모든 일정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최현영입니다. 자, 지금 국회 국정조사장의 모습 좀 보여드렸는데 11시까지 정회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 국정조사에서 김순환 검찰총장의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잘 안 되니까 박영선 의원 등은 퇴장을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할 때 그 결실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는데 역시 그 시작부터 삐그덕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소식 들어오면 다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